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이러다 한국이 망한다, 이 말이 여러분 진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줄어도 너무 급속도로 줄어요. 보실래요? 2023년 7월에 출생아 수입니다. 한 달 동안 말입니다. 2만 명이 안 돼요. 19,102명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당장 멀리 안 가도 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2년 이전만 하더라도 2만 명이 넘어섰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월간 말입니다. 거의 100만에 다다랐을 때도 있습니다. 월간 100만 말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중에 말입니다. 한 세대가 120만 명 인구가 되는 그런 세대도 있거든요. 그럼 월 100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월 19,102명이라고 하니 이게 뭐 나라가 안 망한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 인구 지진이라는 말 현실화돼 가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서 2만 명이 넘어섰던 것도 딱 두 달이에요. 1월 달에 23,179명이었고요. 3월 달에 21,138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달에 5개월 동안 연속 말입니다. 10,000명대예요. 10,000명대. 7월에 19,102명이 1981년 이런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최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 오죽했으면 세계적인 인구학자가 세상에 한국이 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싸잡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말입니다. 나라가 위태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있으면요, 도대체 국가 지도자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정치 싸움에 권력 노릇만 하고 있으니까 살기가 얼마나 팍팍해집니까? 이 팍팍해짐이 많은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아이를 안 낳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도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이 셋 키우려고 그러면요, 진짜로 이 등골 브레이크란 말 들어보셨죠? 등골이 뭐 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예요. 부러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아이 키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낳기만 하면 막 지 밥그릇은 지가 차고 태어난다면서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지 밥그릇도 못 챙깁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에 선하게 보이잖아요. 참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7월을 놓고 보더라도 말입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25,222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와중에서도 22,999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23년에는 급기야 19,102명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이대로 간다면요, 1년에 10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도 아니고요, 30만 명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20만 명대, 20만 명 중반을 유지할지 말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데 여러분, 한국이 안 망할 수 있을까요? 망하고도 남지요. 이렇게 되면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요. 합계 출산율을 보세요. 2022년 기준으로 0.78입니다. 올해요? 아마도 말입니다. 0.6대를 찍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거든요. 0.6대를 찍을지도 모른다. 이게 0.78도 세계 꼴등입니다. 세계 꼴등. 그런데 0.6대까지 떨어지면 아마 세계 각국도 충격받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저런 일이 생길지 몰라. 대한민국 같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충격을 굉장히 받을 겁니다. 여러분 1975년 보세요. 합계 출산율이 4.53명이에요. 80년대도 2.82명이고요. 지금은 0.78명. 안 망한다고 보장 누가 하겠습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21년 인구가 마이너스 0.2입니다. 마이너스 0.2. 2022년 마이너스 0.1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에나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면요. 핵심적으로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요. 이 나이 먹은 부모 세대 저는 어떻게 봉양을 할까 참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자식에게 봉양을 받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대부분이 말입니다. 나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그리고 너네들하고 같이 안 살아.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때 누군가는 보살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결국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나가게 되면 경제 성장은 뭘로 하나요? 그러면 경제가 꼬꾸라지겠죠. 그런 상황이 쭉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라면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2031년이 되면 뭐 지금부터 얼마 안 남았잖아요. 31년 해봤자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5천만 명이 깨진다는 거. 5천만 총 인구가. 4,993만 6,537명이 된다고 이게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구가 5천만 명이 깨지면 나라의 어떤 생산 체계라든가 경제 체계라든가 노동 체계라든가 이게 제대로 굴러갈까요? 결국은 말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은 인구인데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면 시간의 문제지 한국이 망한다. 이 말은 사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역대 정부들이 과연 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합계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돈 말고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돈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해결한다면서 200조 300조 400조 쏟아 부어요. 효과가 없지요. 왜? 정책과 현실이 겉도니까. 저는요.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고요. 또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저는 현실 중심적으로 아이들 정책을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말입니다.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가 또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모든 게 정치화돼 버렸습니다. 이 정치화가 결국은요. 정책을 겉돌게 만드는 거고요. 정책이 겉도니까 돈도 헛돈만 쓰고 말았던 겁니다. 제발 국민들의 어떤 안타까움
또 필요한 것, 또 국민들의 희망사항을 현장에서 아주 제대로 풀어주는 정책,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는 국력입니다. 예, 국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라 경제도 당연히 최악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최악입니다.